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어떻게 고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여기 캐나다에서 환경정책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한 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출장차 방문하게 된 한국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자 경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 맥켄지예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환경정책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우리 도시의 쓰레기와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맡아왔어요. 사람들은 제 파란 눈이 차분하고 집중력 있어 보인다고 말하곤 했죠. 저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혼자 일하면서 문제를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있었죠. 감정보다는 논리에 집중하고 계획과 체계가 있는 삶을 선호하고 있었어요. 제 딸 에블린은 제가 모든 걸 너무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아마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작년 여름 토론토의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시작됐어요. 우리 도시는 항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단순했어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같은 통에 버리고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극심한 더위가 찾아오면서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예전에는 아름다웠던 금융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던 때가 생각나요. 사람들이 코를 손으로 가리며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지나치면서 역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냄새가 정말 끔찍했어요. 썩은 달걀과 상한 우유가 섞인 것 같은 냄새가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공중에 떠다니면서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히 냄새가 심한 쓰레기통을 지나가다. 구역질을 하는 한 사업가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딸 에블린을 학교에서 데리러 갔을 때 그 애는 차에 뛰어 올라타자마자 코를 찡그렸어요. 밖에서 뭔가 죽은 것 같은 냄새가 나요. 창문을 급하게 올리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16살인 에블린은 평소에 제 환경 관련 일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위기는 그녀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냄새는 이제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차오 시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시청에 들어서자 회의실이 걱정스러운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에어컨이 최대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 쓰레기. 냄새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었죠. 리사 로엘, 우리 환경정책 보좌관이 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리사는 항상 밝은 녹색 눈동자와 긍정적인 태도로 회의에 활기를 불어넣곤 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요. 리사가 시민들의 불만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더위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썩고 있어요. 시민들은 화가 났고 관광업도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 그녀가 모두의 관심을 끄는 말을 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의 거의 100%를 재활용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으로는 아시아의 기술 솔루션이 종종 겉으로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토론토 같은 현대적인 서구 도시가 그들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차오 시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알렉스, 당신이 한국으로 대표단을 이끌어야겠소. 그들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을 하고 해결책을 가져오시오. 우리 도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자신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 여행이 과연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서 가방을 싸고 있는데 에블린이 제 침실 문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 가는 것에 별로 신이 안 나 보여요.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기술적인 임무일 뿐이야.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몇 가지 분류 기계를 보고 어쩌면 그들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매하고 돌아올 거야. 별로 신나는 일은 아니지. 어쩌면 뭔가 놀라운 걸 배울지도 몰라요.
에블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환경 시스템은 그냥 환경 시스템일 뿐이야.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기술일 뿐이야. 가방을 닫으면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저 또 다른 출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환경 솔루션, 문화적 혁신, 그리고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모두 바꿔놓을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리사와 우리 팀의 다른 2명의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쓰레기 냄새가 여기서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냄새는 우리에게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고 있었죠. 서울행 비행기가 1시간 후에 출발해요. 리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시간은 충분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 여행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었어요. 제 경력 동안 많은 문제를 신중한 분석과 논리적 사고로 해결해왔어요. 환경 문제는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한 기술적 문제라고 믿고 있었죠. 쓰레기 분류 기계를 보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공항 창문을 통해 토론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CN타워가 우뚝 서 있는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 거리는 냄새 때문에 살기 힘든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토론토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져올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고 저는 준비할 수 없었던 여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제 도시뿐만 아니라 편안한 믿음과 가정들도 뒤로 하고 있었죠. 단순한 기계를 찾아 떠났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아직 먼 거리와 수많은 교훈 너머에 있었답니다. 우리 비행기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이곳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했어요. 밝은 조명 아래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바로 사로잡은 건 쓰레기통이었어요. 쓰레기통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각각이 쓰레기 종류별로 다른 색깔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한국 10대 청소년이 빈 주스 상자는 한 구역에, 빨대는 다른 구역에, 플라스틱 뚜껑은 또 다른 구역에 무심코 버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화를 멈추지도 않은 채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 아이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어요. 저것 좀 봐요. 리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공항 규칙이니까요. 감명받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어디서나 공항 규칙을 따르잖아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 확신의 첫 번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에 본 것과는 달랐으니까요. 서울의 호텔은 현대적이고 편안했어요. 여기서도 각 방마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위한 3개의 별도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어떤 쓰레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영어와 한국어로 된 작은 표지판에는 분리수거가 왜 중요한지 설명되어 있었어요. 사과 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기 전에 그 설명을 자세히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자원순환부에서 김진호 국장님을 만났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에 친절한 눈을 가진 차분한 분이었어요. 사무실은 단순하고 정돈되어 있었는데 창가에는 식물들이 있고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죠.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국장님이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캐나다 사람들과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는 나만이 거의 재활용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발표를 보여주셨어요. 2005년에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법제화했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해요. 변화는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는 한국의 거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지로 가는 대신 재활용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토론토에도 규칙이 있지만 사람들은 종종 무시하거든요. 김 국장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규칙만으로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이것이 정상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랐죠. 심지어 부모님들도 가르쳤어요. 또한 좋은 쓰레기통과 정기적인 수거를 편리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단지 필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토론토에서는 기술과 규칙에 집중했지 왜 그 규칙들이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회의 후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각 건물에는 첨단 기술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주민들은 전자키 카드를 사용해 쓰레기통을 열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그들의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재서 버린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음식을 덜 낭비하도록 격려하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 어르신이 쓰레기를 세심하게 분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다양한 재료의 작은 봉지들을 가져와서 각각을 올바른 통에 넣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고 있었지만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분의 일상적인 루틴의 일부였죠. 그분이 이렇게 하도록 특별히 훈련 받으셨나요? 보좌관에게 물었어요. 보좌관은 제 질문에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특별한 훈련은 없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배우고 어른들 역시 동참하죠. 다음으로 학교를 방문했어요. 6살 정도의 어린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점심 식사 후 남은 음식을 다른 용기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한 통에, 종이는 다른 통에, 플라스틱은 또 다른 통에 넣고 있었죠. 심지어 우유팩도 재활용하기 전에 헹구고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토론토의 대부분 성인들보다 쓰레기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리사가 내게 속삭였어요. 이건 그냥 따르는 규칙이 아니라 그들 문화의 일부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가장 큰 놀라움은 한국에서 원래 가정용 쓰레기 분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 학자인 노정은 박사를 만났을 때 왔어요. 저는 기계와 효율성에 집중하는 기술적인 사람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신 우리는 은발의 따뜻한 눈빛으로 깊은 지혜를 보여주는 부드러운 노년의 여성을 만났어요. 노 박사님은 우리를 연구센터로 초대해서 한국의 폐기물 관리 발전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녀는 수십 년 전에 간단한 분류 용기부터 현대적인 첨단 기술 시스템까지 전시하고 있었죠. 기술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토론토도 이런 첨단 기계들을 수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 박사님은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저으셨어요. 맥켄지 씨, 당신이 보는 것은 단지 기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의 결과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현대 환경 과학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자원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실천했어요. 그녀는 캐비닛에서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든 간단한 분리형 용기를 꺼내셨어요. 수공예로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죠. 이것이 제 첫 번째 시제품이었어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가족들이 수세대에 걸쳐 가정을 관리해온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죠. 최고의 해결책은 과학적 지식과 함께 문화적 지혜를 존중할 때 나옵니다. 그녀의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제 경력 내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와 시스템이 필요한 기술적 도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문화와 일상적인 습관이 기술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도시는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 건물들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토론토가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해의 일부였기 때문에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죠. 전화기를 집어들어 토론토에 있는 에블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은 어때요? 그녀가 물었어요.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 솔직히 인정했어요. 기계를 사러 왔는데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하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단순히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매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 아름다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제 여정이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환경 해결책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죠. 진짜 도전은 집으로 가져갈 올바른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포장하기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일 거예요. 바로 환경 존중의 문화를요. 서울 전역의 재활용센터, 학교, 아파트 단지를 며칠 동안 방문한 후 마침내 우리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위한 시간이 됐어요. 그들의 놀라운 폐기물 관리 기술을 토론토로 가져가기 위한 거래를 협상해야 했거든요. 차오 시장은 저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어요. 기술을 얻고 빨리 얻고 캐나다에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라는 거였죠. 회의는 서울 도심에 있는 환경부 산하 유리 건물에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모든 자료를 준비했죠. 토론토시 정부는 한국 기술을 위해 많은 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저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제 생각에는 간단할 거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그들은 기계와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회의실은 넓었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어요. 벽은 아름다운 한국의 산, 강, 숲의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죠. 한국 협상팀은 긴 나무 테이블의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노 박사님은 가운데에 앉아 계셨죠. 그녀는 현대화된 한국 전통 의상을 연상시키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백발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표정은 친절하면서도 진지했어요. 리사와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서류 폴더를 열고 비즈니스 논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번 주에 저희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감 있게 시작했어요. 토론토는 여러분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캐나다 구현을 위한 독점적 권리를 포함한 전체 기술 패키지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토론토가 지불할 준비가 된 큰 금액을 포함해 우리의 제안을 설명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거절하기 어려운 관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신이 난 표정을 짓는 대신 노 박사님과 그녀의 팀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공기처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맥켄지 씨, 노 박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녀는 큰 사진첩을 열어 제게 밀어주셨어요. 안에는 수십 년 전의 지역사회 청소 행사를 보여주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죠.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재료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진, 1990년대의 폐기물 감소에 관한 학교 프로그램,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바꾸는 지역사회 정원 프로젝트 사진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이 시스템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 박사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친 문화적 발전을 나타내요. 기계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이죠. 속에서 좌절감이 쌓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여야 했어요.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는데 왜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기술이 인상적입니다. 대화를 다시 비즈니스로 돌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토론토는 그것을 위해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노 박사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가짐 없는 기계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기술 패키지를 판매할 수 없어요. 문화적 기반 없이는 한국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캐나다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한국 팀은 판매 대신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그들은 기술자들과 함께 교육자들을 보내고 싶어 했죠. 학교 프로그램, 지역사회 워크숍, 장기적인 문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토론토가 원하는 빠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돈을 제안하며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분명 독점적 기술 라이센스에 동의할 만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고집했어요.
젊은 한국 관계자 중 한 명이 노 박사님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내심 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맥켄지 씨, 그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당신의 딸을 사겠다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팔겠습니까? 어떤 가격이라도 상관없이요? 그 질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아니죠. 즉시 대답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의 아이와 같습니다. 그녀가 설명하셨어요. 우리 문화에서 태어나 수십 년의 노력을 통해 자라났고 수백만 시민들에 의해 양육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제품처럼 팔 수 없습니다. 회의는 합의 없이 끝났어요.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우리 입장 사이의 간격은 엄청나게 커 보였죠. 건물을 나서면서 리사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이 비합리적이에요. 여전히 좌절감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기술에 좋은 돈을 제안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노 박사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제 방에 있는 3개의 분리된 쓰레기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공간인 여기에서도 한국의 쓰레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죠. 습관, 교육, 가치였어요.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서울은 어두운 하늘 아래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토론토와 우리의 냄새나는 거리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원하고 있었어요. 몇 대의 기계를 설치하고 몇 가지 규칙을 통과시키고 모든 것을 고치는 거죠. 하지만 그 접근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처음으로 제가 해결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너무 좁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구매하고 설치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은 깊은 뿌리를 가진 식물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나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전화기를 집어들고 출장 중에는 거의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에블린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토론토는 이른 아침이었거든요. 여기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솔직히 인정했어요. 한국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팔지 않을 거야. 왜요? 노 박사님이 문화와 가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에블린은 즉시 이해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녀가 말했어요. 누군가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사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습관을 바꾸지 않고 운동기구만 사서는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그녀의 단순한 비유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10대인 제 딸이 저의 모든 경험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던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통화 후 어두운 호텔 방에 앉아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을 듣지 않아도 쓰레기를 분류하는 아이들, 쓰레기를 세심하게 분리하는 사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퇴비를 사용하는 지역사회까지요. 이 모든 것은 멋진 기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일 만큼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에 관한 거였죠. 토론토로 가져갈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면 어떨까요? 쓰레기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 말이에요. 이 깨달음은 불편했어요. 그것은 해결책이 빠르거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차후 시장에게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제 초기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서울 하늘의 아침 첫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은 협상에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그들의 기술을 사려고 하는 대신 그들의 경험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토론토에서 같은 기계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지 말이죠.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한국인들을 설득해 그들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나 자신과 나중에는 토론토를 설득하는 일이었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전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싸우는 전투인 것 같아요. 마지막 협상회의 당일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제가 바뀌었거든요.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정장을 조심스럽게 입었지만
준비된 서류들은 호텔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어요. 오늘은 그것들이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리사는 뭔가 달라진 점을 바로 알아챘어요. 오늘은 더 차분해 보이네요. 우리가 환경부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노 박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 했던 것을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아요. 대답했어요. 우리는 계속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긴 나무 테이블과 벽에 걸린 아름다운 자연 사진들이 있는 같은 회의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 박사님과 그녀의 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우리를 맞이했죠. 그들의 눈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또 다른 어려운 협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제 직업 생활에서 거의 말하지 않는 말로 시작했어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왔어요. 제가 틀렸어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수십 년간의 지역사회 노력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얼굴에 놀란 표정을 보니 이런 말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노 박사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안도감이 보이고 있었어요. 토론토는 단지 여러분의 기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이 어린이부터 조부모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폐기물 관리가 자연스러운 사회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우리 회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격과 권리를 두고 싸우는 대신 진정한 파트너십에 관한 대화가 되었죠. 한국 전문가들이 어떻게 토론토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 논의했어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국의 방법을 캐나다 문화에 맞게 어떻게 적응시킬지 탐색하고 있었어요. 문화적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노 박사님이 상기시켜 주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없어요. 장기적인 계획에 전념할 의향이 있습니다. 확신을 드렸어요. 토론토는 기술과 그 뒤에 있는 지혜 모두가 필요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새로운 협약의 틀을 갖추고 있었어요. 기술 이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문화 컨설턴트, 교육 자료, 그리고 5년 실행 계획도 함께였죠. 차우 시장이 원했던 빠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올바른 해결책이었어요. 회의를 마치며 악수를 나눌 때 노 박사님이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꼭 쥐어주셨어요. 그것은 그녀가 보여주었던 수공예 쓰레기 분류 용기 도면이었어요. 위대한 시스템이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려고요.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토론토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한국으로 가는 여정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비행기 창 밖으로 우리 아래 구름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시 관계자들에게 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기계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리사가 제 걱정을 말로 표현했어요. 대신 철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을 그들도 이해하도록 도울 거예요. 착륙했을 때 토론토는 달라 보였어요. 상징적인 CN 타워가 있는 친숙한 스카이라인이 우리를 집으로 맞이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넘쳐나는 쓰레기통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의 미묘한 냄새를 알아차렸어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식으로 보고 있었죠. 차우 시장과 시의회와의 회의는 바로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밤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제가 배운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여행에서의 사진과 이야기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에블린이 늦게까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한국은 정말 어땠어요? 그녀가 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어요. 점심 식사 후 쓰레기를 분류하는 학교 아이들, 지역사회 정원, 아파트 재활용 스테이션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어요. 멋진 기계를 찾으러 갔었어. 그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 쓰레기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다른 방식을 말이야. 놀랍게도 에블린은 매료되었어요. 한국의 시스템과 그것이 어떻게 그녀의 학교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관심은 토론토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변화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차우시장과 시의회 앞에 섰어요. 그들의 표정은 새로운 기술 구매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죠. 우리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히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수십 년간의 교육, 지역사회 참여, 문화적 가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여행에서 가져온 사진과 데이터가 있는 발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일부 의회 의원들은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의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차우 시장은 눈살을 찌푸렸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 전체가 쓰레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거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건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해결책이 필요해요. 기술은 당장 구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정말로 효과를 내려면 문화적 변화도 시작해야 해요. 기계만으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긴 논의 끝에 의회는 제 제안에 동의했어요. 냄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심 지역에 한국의 분류 기술을 도입할 거였어요. 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였죠.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범 프로젝트를 만들 예정이었어요. 다음 6개월 동안 우리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분류 체계가 토론토 도심에 나타났어요. 그 지역에서는 냄새가 개선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블린이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환경 동아리를 시작하고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 식당에 한국식 분류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녀가 노 박사님이 저와 나눈 많은 내용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왜 중요한지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물건을 그냥 버리고 잊을 수 없어요. 에블린이 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버리는 모든 것은 어딘가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한국식 분류라는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토론토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집에서 만든 창의적인 쓰레기 분류 방법의 영상을 올리고 있었죠. 정부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것이 청소년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여행 후 6개월 뒤, 노 박사님이 토론토를 방문해 우리 진행 상황을 보셨어요. 냄새가 사라진 도심 지역을 보여드렸어요. 거리는 더 깨끗해졌고 사람들은 분류 체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었죠. 에블린의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그들의 식당 분류 시스템을 시연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놀라운 진전을 이루셨네요.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정원을 걸으며 노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이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그녀의 말씀이 맞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거리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방식에 있었어요. 이제 쓰레기는 단순히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존중받고 제대로 관리되어야 할 자원이 되어가고 있었죠. 시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저는 이 교훈을 강조했어요. 기술을 찾는 것으로 시작한 여정이 문화적 이해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토론토의 성공은 단지 쓰레기 감소나 냄새 제거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이 버리는 것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프로그램이 다른 캐나다 도시들로 확장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종종 인천공항에서의 첫 순간을 생각해요. 한 10대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를 분류하는 모습을 본 그 순간 말이에요. 제가 단순한 습관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눈에 보이는 신호였어요. 세대를 거쳐 성장해온 환경 존중의 문화였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전혀 기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일 수도 있죠. 이것이 한국이 토론토에 준 진정한 선물이었어요. 단지 그들의 분류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리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그들의 철학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